안녕하십니까. 금리 폭등으로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동산 경매,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볼 때 입지나 종류, 가격 등이 좋은 경매 부동산을 소개한 부동산 할인마트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소재한 감정가 또는 매매 호가 절반 수준까지 최저 매각가가 떨어진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매각 예정 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2,569 52569 임의경매 사건이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네요. 여기서 공유물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권을요. 분할 경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소유권을 나누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2명 이상의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에서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분할을 통해서 각자의 지분대로 찾아가기 위한 공유물 분할을 위한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판장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쪼개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대로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임의경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해서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따로 특별하게 신경 쓰실 건 없으십니다. 자, 매각 기일은 2023년 1월 3일입니다. 자, 소재지는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40의 1외 3필지 미성아파트 11층 1105호입니다. 자, 본 물건은 전체 15층 중에서 11층에 해당합니다. 층고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대장상 용도는 아파트이고요. 대지권은 13평 정도 됩니다. 전용 면적은 19.22평입니다. 분양 면적으로는 26평형 정도 됩니다. 자, 그럼 감정가를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7억 600만 원입니다. 7억 600만 원. 현재 최저가는 3번 유찰돼서 3억 6,147만 2천 원입니다. 3억 6,147만 2천 원. 감정가 대비 51%에 해당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3,614만 7,200원으로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되 3,620만 원짜리 한 장을 준비하시면은 뒷자리에 대한 신경을 쓰실 필요 없으실 것 같네요. 자,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매 호가 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 26평형 전용 면적 63제곱미터 19.22평짜리 동일 물건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15층 중에서 중층, 동양, 입주 가능하고 수리가 깨끗이 되어 있다. 조망권이 좋다. 6억 5천 정도의 매매 호가가 있네요. 자, 아래 물건은 6억 6천, 그 아래는 6억 7천, 6억 7천, 6억 7천, 6억 8천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6억 5천, 최하 6억 5천짜리가 지금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임장 조사 시에는 더 급매로 더 저렴한 물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전세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세 물건을 보시면 저층이네요. 15층 중에서 2층, 15층 중에서 1층, 이것도 저층인데 몇 층인지는 알 수 없으나 3층 미만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격 순으로 지금 배열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것이 상단에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고층, 층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은요. 2억 3천만 원 정도의 전세 수준이 아니라 약 3억 정도 이상이 되네요. 층고가 좋은 것들은 전세 수준만 3억 이상이더라. 3억 5천짜리도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3억 6천 정도인데 전세가에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현재 최저가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거래가를 보면은요, 2022년 4월이 마지막 매매 거래 신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4월 14일 날 7층이 우리 본건은 경매 물건은 11층이죠. 15층 중에서. 그래서 7층이 6억 8,5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된 사실이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2022년 5월 달부터 현재까지는 매매 거래가 있다고 신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금리 인상으로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죠. 전국에 있는 다른 아파트도 다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이 어떤 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매매 거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리 인상에 의해서 이렇게 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날 9층이 6억 8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6억 9천
6억 8천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네요. 특이할 점은 2022년 1월에 5억 9,8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된 사실이 있네요. 자, 어쨌건 현재 최저가는 3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매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본건은 12월 9일인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매각일까지 25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일 현황을 보시면은요, 2022년 9월 20일 날 7억 600만 원에 감정돼서 매각이 진행되었다가 유찰이 됐고요. 10월 25일도 유찰, 11월 29일도 유찰, 그 다음에 오는 1월 3일 날 최저가 3억 6,147만 2천 원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이 19평인 본건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요, 침실 2개와 욕실 하나, 그 다음에 거실 겸 침실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발코니가 이렇게 보이고 주방 및 식당, 그 다음에 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본건의 보존 등기일은 1987년 12월 14일입니다. 임장 조사 시 내부를 추정해 볼 수 있게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등기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소유권,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네요. 여기서 소멸 기준은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겠군요. 소멸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해서 따로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끝났고 임대차 권리관계를 살펴보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2022년 5월 18일인데요. 그보다 먼저 1992년 12월 8일 날 전입 신고한 자가 있네요. 이 사람이 만약 유상계약을 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다라고 하면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가 유상계약을 했을 때 말입니다. 이 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배당을 해줄 리가 없겠죠. 따라서 낙찰자가 전액 다 인수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아래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준 모 씨 2022년 8월 3일 채권자가 제출한 김준 모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2022년 6월 29일에 거주 불명으로 직권 거주에 불명 등록되었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그 등기부 내용을 잠깐 다시 보면은요. 이 소유권 옆에 지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초에 김용 모 씨가 유언으로서 증여를 받았었고 이해관계인과의 다툼이 있어서 소송 절차를 통해 일부 지분이 다른 분께 이전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경매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은 가능하면 높은 금액에 매각이 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야만 각각이 나눌 몫이 커지니까요. 따라서 동시에 이 두 분이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가 되는데요. 그때 이 둘 중에 한 분이 제출한 내용이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준 모 씨가 직권 말소되어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입찰하라는 표시로 이렇게 김준 모 씨가 직권 말소된 내용을 공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도 이 김준 모 씨가 유상 계약한 즉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사용 대차인이었다가 직권 말소. 다만 이처럼 선순위 전입자가 이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도 반드시 임대인일 수 있는 소유자를 통해서 이 전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자가 아닌 무상으로 점유 사용했던 사용 대차인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런 그 확인을 한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자신 있게 입찰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니까요. 자,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용이든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좋은 금원의 매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